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궁금한 종목을 이제 남겨주셔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 건지, 이 종목을 탈출해야 될 건지,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수익을 어떻게 또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종목은 어때요? 라고 남겨주셔서 뭐 위에서부터 초록뱀, 그리고 또 에스맥, 자연과 환경, 좋은 사람들, 이렇게 네 종목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트라는 걸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차트를 갖다가 초록뱀을 봤을 때 어디에서 샀는지, 지금 사실 어디에서 샀는지 남겨주시지를 않으셔서 제가 그냥 차트상으로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항상 개인이 따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자리에서 버텨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버티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차트를 갖다가 봤을 때 내가 너무 원칙을 벗어나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지도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고 좀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혼자서 매매하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녹화를 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아는 범위에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을 볼 때 항상 기준은, 주식은 항상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가지고 또 똑같은 행위와 레파토리와 똑같은 종목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매매할 수 있는 자리만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라면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게 매매 성향 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성향이 내가 단기인지 스윙인지 장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내 매매 시간. 직장인이고 아침에 바쁘면 매매를 하지 못하죠. 혹은 뭐 내내 직장인이지만 여유 있어가지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도 종목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는 항상 빨리 아침에 상승하기 전에 잡고 지켜보고 여유 있게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누구나 급하게 막 숨 넘어가듯이 매매를 갖다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고, 이런 거는 10번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선수라면은 뭐 단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10번 중에 10번 다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 번 잃는 게 굉장히 데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크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시스템 매매 자체를 갖다가 나한테 탑재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아는 패턴, 내가 아는 기준에서 내가 아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두 번째 고려를 해야 될 게 내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볼 때 종목이 다 다르죠. 종목마다 업도 다 다르고 왜 가는지 나중에 이슈라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재물을 보느냐, 차트를 보느냐, 그리고 그냥 어떠한 이슈적인 재료를 보느냐, 그것도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봐도 제가 차트를 여러 개 훑어봤는데 엔터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갖다 또 다 시간을 내서 뒤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촉뱀이라는 회사가 대충은 어떤 회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엔터 종목들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과 패턴을 가지고 보였기 때문에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과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계속적으로 매번 새롭게 투자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볼 것인지 어떤 자리에서의 흐름을 볼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종목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만 거의 집중을 한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차트로만 어떤 흐름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항상 패턴이죠. 상한가를 먼저 가놓고 위에 고점을 달았는데, 다행히도 초록병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한 거 하나, 저점이 나름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1번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시그널, 캔들을 그렇게 길게 양쪽으로 뽑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고점 상승 패턴. 그렇다면은 자, 하루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게 미수를 쓸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수가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패턴이 한 번, 두 번, 세 번, 3일까지 흐름이 이렇게 고가에서 놀았으니까 한 번 더, 잠시만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는 모습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잘 지지가 되어 있다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라면은 명확해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 하지만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점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고, 그러면 2,000원대가 되겠죠. 올라가 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매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지선이라는 것 갖다가 분봉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으로 나는 조금 밑에서 잡아서 여유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잡아서 여유가 없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평상으로도 흐름이 꼬아가지고 다시 내리더라도 걸릴 수 있는 흐름이 여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로 움직임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움직이죠. 어떻게 보면은 연속 조회가 더 되는지 딱 그냥 굉장히 길게 봐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매매를 내가 이 자리에서 왔는데 본전이 왔다고 하고 다행이네라고 하고 본전하는 것보다 좀 장기로 테마로 조금 더 엮여가지고 한 번 더 빵 칠 수 있는지를 보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이렇게 2,000원대 하나 걸렸죠. 바로 앞에도 매물대죠. 이런 구간을 벗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줄 수 있는 구간에서 흐름이 잘 유지되는지를 갖다가 보면서 조금 잘 버틸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 절대 조건도 하나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록뱀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패턴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물려 있더라도 다시 내가 매매한 자리는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힘이 약해지거나 쌍 고점을 갖다가 찍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도 가격대인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S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크게 오르고 나서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오르고 나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입장인데,
이것도 분봉상으로 사실 대응을 해야 돼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너무 막 짧은 봉 이런 것들은 내가 파는 게 너무 짧을 수가 있어요.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못 견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추격을 해가지고 요런 자리에서 움직임을 물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요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지 되는구나라고 조금 긴 봉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리가 요렇게 저점 지지되는 선 자체가 나왔죠. 특이하게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면은 이 자리를 갖다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고 차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좀 돌림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돌림이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 고점에서 다시 이렇게 내리는 음봉 동안에 거래량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래, 그리고 다행히도 꺾여서 흘러내리는 차트가 아니고 시장도 굉장히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돌리지 못하면은 사실 무조건 매도가 맞습니다. 물려 있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요 사이에서 정리를 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고점까지 다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강력한 상한가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도 여기에서 약손절이나 그런 흐름으로 다시 탈출할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분봉상으로 분봉 30분 봉을 보셔도 충분해요. 이 분봉상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거래량이 조금 붙어지고 위에서 노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평이 아직도 조금 꼬여는 있지만 여기 1500원 선 부근에서 잘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기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테마로 어차피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자연과 환경이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친숙하죠. 제가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한 종목이고 한번 올라주고 다시 요 사이에서 큰 캔디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오마이갓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가장 심플하게 제가 볼 때 이미 턴을 했고 턴을 하는 사이에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아직 좀 약한 거래량이 붙었지만 거래량이 붙으면서 턴을 했으면은 가장 빠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가격대의 선을 갖다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 강력한 홀딩이죠. 홀딩 중에 하나고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뭐 이런 자리를 갖다가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 패턴 자체를 갖다가 깔끔하게 만들어 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대응하기 좋고 이쯤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면은 요 부근에서 1800원대라는 선 부근에서 한번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고 매매를 매도할지 더 볼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초록뱀에서처럼 전 고점이 붙어있는 이런 구간대, 전 고점이 사실 큰 매물대기도 하고 여기서도 한번 매물, 그리고 여기서는 매물이 많지 않았는데 조금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흐름상으로는 잘 지지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올라가줘야 된다. 왜?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너무 바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자리라고 됩니다.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고 올라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서 매매하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조금 물려있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내가 어디 사는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갖다가 장이 좋을 때 만들어 놓고 장이 나쁠 때 밑에서 잘 매매할 습관을 바꾸는 행위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은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거래도 조금 터진 상태에서 올랐는데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들고 계신지는 몰라도 조금 만약에 신규 매매 자체도 조금 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은 유상증자가 나왔죠. 이거를 하나 조심해야 돼요. 유상증자가 어떤 유상증자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채 설명을 드리는데, 유상증자 자체가 뭐 제3자가 있고 일반 유상증자가 있고 한데, 유상증자의 성향에 따라서 유상증자 하기 전에 매매를 끝내려면은 굳이 이 종목을 그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 좋은 거, 지금 경제 관련해서 어쨌든지 간에 조금 굉장히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업종이란 것 자체가 있죠. 지금 좋은 사람들 업종이 제가 정확히 또 다 분석을, 잠시만요. 조금 분석을 좋은 사람들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 종합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잠시만요. 자, 패션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다행히 여행 관련주는 아니네요. 여행 관련주라면은 이런 패턴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그런다라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 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데, 이런 증자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특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유상증자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뭐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거라면은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은 사실 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슈가 있어서 뭐 내가 같이 유증을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도 거의 맨날 차트만 보다 보니까 이게 유상증자가 갑자기 됐는지 좀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아, 10에 지금 따로 그냥 찾기가 힘드네요. 그러면은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고,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물량이 터진 고점을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어디서 지지되는지가 또 하나 더 중요해요. 양봉을 한번 뽑고 나서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지지가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확히 인지하고, 이 패턴이 벗어나면은 아쉽지만 다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물려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갖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시간 대비 기회도 이제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